앞으로 고성의 청년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청년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포 청춘 상상마당 더 비기닝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고성 청년의 도전과 그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 예술인들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름하여 하마비 예술장터가 활짝 열렸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인 하마비 프로젝트, 지역 예술가들의 아트마켓과 장인들의 수공예 장터, 신나는 공연까지 문화적 도시재생을 향한 힘찬 첫걸음 강원 365가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토요일 양구 국토정중앙 천문대 일대에서는 특별한 장이 열립니다. 지역 농산물로 맛과 사람을 잇고 농촌과 도시를 잇는다는 양구 이장. 제철 파지 농산물들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장터 양구 이장. 꿀잼 보장, 놓치면 끝장. 양구로 가장.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이번에 내린 장맛비는요. 주로 강원도에 집중되면서 어제 강릉에서는 109년 만에 6월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강릉 지역에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죠. 최근 장마 특징처럼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건데 올 여름 장마 기간 내내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마라는 건 장기간 비가 내리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짧은 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서로 다른 공기층이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거라고 하네요. 맞아요. 남은 여름 장마 기간에도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될 거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카카오톡 생방송 강원 365 소통 채널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저희 우리 지역에 있는 장터를. 맞아요. 장터 특집을 준비했거든요. 총 3개의 장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장터 뽑아서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뭐 사연이나 여러 가지 정보도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죠. 마지막에 어떤 장터가 1등이 됐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공유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화면 보시면서 저곳은 어디지? 혹시 저 식당은 어디지? 궁금하시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답변 바로바로 해드리니까요. 저희에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벌써 시청자 사연이 하나 더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행복 만들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기대됩니다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이분을 보니까 기대가 되거든요.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노기현 리포터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대가 된다고 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께서 그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방송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노기현 리포터. 그 기대를 가득 안고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뭐 장터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플리마켓을 다녀왔습니다. 플리마켓이요? 네, 적경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성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고성에 가면 봉포해변이라고 아담하지만 아주 예쁜 해변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년들을 위한 상상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플리마켓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 최북단이자 평화의 시작점인 강원도 고성. 조용했던 봉포리 바닷가 마을이 무슨 일인지 북적북적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좋다. 슬픔을 묻어놓고 음악이 들리니까 좀 흥이 오르더라고요. 한잔 하신 건 아니시죠? 아유, 절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차차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좀 흥에 겨워서 요새 또 트로트 열풍 아니겠습니까? 고성의 봉포 해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트로트 음악도 들리고 오랜만에 좀 흥을 푸니까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말이거든요. 주말, 토요일, 위크엔드. 토요일에 일을 하니까 진짜
정신줄도 놓게 되고 아주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하여간 말이죠. 그동안 네, 우리 집에서 코로나 보고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겨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이 해변에서 작은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해변 보십시오. 이 고성의 봉포해변. 이 초여름 해변의 분위기가 물씬물씬 풍기면서 바다는 시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 바닷바람도 같아요. 시원하고 당연하죠. 물 색깔도 부럽습니다, 기환 씨. 파도. 예? 그리고 바람 바로 소리 이 보세요. 옆에는 해변 옆에 봉포 청춘 상상마당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머문 그곳 봉포 해변이 뜨겁습니다. 일단 축제 입장에 앞서 손소독은 필수, 발열 체크는 의무. 34.3도. 네, 수고하세요. 청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맛있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 봉포 해변에 활기가 넘칩니다. 함께 가볼까요? 잘 드십니다. 맛있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봉포 해변은 해안 침식이 심각했습니다. 미계획에 포함돼 지난 2010년부터 내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해수부는 지난해 말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고 황폐했던 해안은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저기 그리고 바뀌었네요. 고성군은 고성 평생 살기 청년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렇게 멋진 청춘 상상마당을 만든 거죠. 오늘은 고성 상인들과 청년 플리마켓을 결합한 오픈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사실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고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청년들을 좀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어떤 장점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SNS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그런 기회 제공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고심 끝에 치르는 행사에 동네 형님들의 응원을 담은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종혁 소프라노 이승은 선생님의 네. 만물박사의 노래, 장미건, 곽초 두 분의 천밀밀 가치샤 월남대표 아적시. 잠시 후엔 또 공혜경 시인의 네. 또 신앙송도 신앙송까지. 네, 다양한 장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를 너무 고급스럽게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거리가 다양하네요. 네. 저는 이제 사회일 뿐이고 여행 오시는 분들은 아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강원도 대표 힙합퍼 엘리펀디 아닙니까? 야외행사는 올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역을 대표하는 래퍼로서 네. 문화예술계가 어떻습니까 요새? 뭐 지역의 문화예술계. 힘든 정도를 넘었죠. 사실은 넘었고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의 되게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신데 빨리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모두가 건강한 이런 사회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에 오면 이런 재미를 빼놓을 수 없죠. 즉석 다트 게임으로 3,000원 행운권 획득. 엄청 어려운 겁니다, 진짜. 상품권을 플리마켓에서 받으신 바로 건가요? 사용해야 저 같은 제맛이죠. 스나이퍼만 할 수 있는 거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차. 네네. 시음용입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차.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버성초, 금은화, 생강 하여간 몸에 좋은 겁니다. 예. 등을 했습니다. 맛은 좀 쌉싸름하네요. 좋으니까 네 생강. 면역력이 높아지는 느낌이죠. 오! 한 잔 더 이번 마셨습니다, 사실. 플리마켓에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선수권. 고성 청년. 고성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귀여워요. 고성 반가하는 청년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고성 청년은 그냥 고성에서 뭐라 말해야 또 되나?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 손수 만든 장신구들도 눈에 띄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죠. 예쁜 게 많아요. 네. 이 팔찌를 하면 소원이 이거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기 전에 소원을 빌고 뺐다가 샤워할 때도 안 빼고 저도 나중에 저거 알아요.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원 영수 씨 팔찌. 끊어졌죠, 근데? 계속 안 풀고 있다가 끊어지면 소원이. 끊어진다면 안 찼습니다. 어떤 소원? 일찍 끊어졌죠? 저희 가서 하나 사야겠어요. 돈 많이 벌어요. 취업이요. 똑같아요. 취업. 이제 혼자만 얘기 안 했네. 자, 어떤 소원을 빌었어요? 그 남자친구 생기는 솔직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소원을 빌었네요. 안 끊어지는 거 아니겠지? 튼튼해 보인다.
아, 이게 끈이 소원이 엄청 튼튼해 보여요. 오래 찰 것 같은데요? 지역 농가에서도 직접 키운 농작물을 가지고 도라지 말린 나왔는데요. 거죠? 백된 청년 샐러들 사이 산신령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잠깐 마스크를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은 마스크를 안 하셔도 수염이 다 이렇게 막아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오늘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아니, 제우 좋고요. 네. 옆에 이제 봉포가 이제 처음 일하고 해서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속초나 고성이나 이런 보면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농산물들을 좀 더 이렇게 소비자한테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고요. 오늘 이 자리만큼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축제장 한쪽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쭉 가세요.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 향이 너무 좋다. 네. 고선하나 그것을. 봉포 해변에 정말 마음씨가 왜 이렇게 다들 설마 지금 좋으신가요? 갈매기 그리신 거죠? 여기 모인 시민들의 어떤 그 밝은 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글쎄요. 그렇다기엔 옆에 작품과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뭉크 같아요? 뭉크. 따라하셨군요. 그림에도 보이듯 봉포해변엔 작은 섬 죽도도 있답니다. 마켓 구경도 식후경. 이쯤 되면 배가 고프기 마련이죠. 상상마당에는 5대 푸드트럭이 운영 중인데요. 비수기에는 매주 금, 토, 일요일에만 열고 해변 개장 후에는 매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 하시는 건데요, 지금? 삼겹살 꼬치요. 아, 삼겹살 맛있겠네요. 꼬치. 아, 이렇게. 네, 냄새 좋고 비주얼 좋고 네. 군침 도는 메뉴들이 노기아 리포터를 유혹합니다. 저 하나 들고 또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단 모아서 먹어요. 오늘은 재고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재고가 다 떨어졌나 봐요. 팔고 있습니다. 모처럼 열린 행사에 많더라고요. 파주에서 왔다는 김준우 씨. 자영업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힘든 점이 있죠. 처음에는 남들은 이제 다 회사 시켜가지고 돈 따박따박 받는데 저희는 이제 이 자영업으로 이제 돈을 받아서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다 파이팅 하셔서 열심히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세상 모진 풍파 한번 겪어보지 않았을 청년들이 제 사업 키우느라 애쓰는 마음을 알기에 하나하나 전부 사주고 싶네요. 먹을거리 푸짐한 축제에 맥주가 또 빠질 수 없죠. 수제 맥주. 자랑하지 마세요. 아주 오랜만에 생기 가득한 해변 분위기에 노기환 리포터도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저 자, 오늘 고성 봉포 해변에서 열린 먹을까요? 행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와서 무치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힐링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일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극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행사 통해서 우리 고성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좀 힘을 받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힘을 받고 빨리 하루속히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일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봉포 해변에서 노기환이었습니다. 마저 다 먹고 가겠습니다. 긴장감 가득했던 적경지 고성에 청년들의 작은 꿈이 모이고 열정이 더해져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더 활짝 피어날 봉포 해변 기대할게요. 아직도 그 파도 소리, 또 음악 네. 소리, 사람들의 웃음 소리, 그리고 그 맛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 취하셨어요. 네. 오늘 좀 작은 행사이긴 했습니다만, 네. 방역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네,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터 투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그 봉포해변 플리마켓에 네, 꼭 이렇게 좀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저도 또 제가 소개한 아이템이 1등을 했다. 이런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부탁을 드리시는데 네. 사실 봉포 해변에서 열렸던 이 청춘 상상 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춘들의 어떤 피를 수혈하고 와서 그런지 노기환 리포터가 얼굴이 더 밝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모처럼 활기가 뛰는 모습, 그런 모습 보니까 기분이 참
참 좋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젊은 청년층들이 이 고성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기 더해서 고성군도 앞으로 고성 평생 살기 청년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청년들을 위한 전시 판매 공간 이런 것도 마련하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내가 자라온 지역에서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생활할 수 있는 좀 든든한 제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네. 기원 씨가 다녀왔던 봉포 해변이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청춘 상상 마당이라고 보내주셔도 좋고 노기한 리포터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연이 좀 왔나 봐요. 사연이 벌써 왔습니다. 자, 블루 SF님께서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본방사수합니다. 어디가 좋은지 잘 보겠습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나갔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표를 하셨을까요? 우리 블루 SF님, 봉포 해변이라고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있나요? 또 있습니다. 준영님께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데 청년들이 열심인 모습이 보기 좋다고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청년분들이 힘내야지 우리의 미래도 있겠죠. 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강원 365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다양한 사연들 그리고 오늘은 도내 장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장터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3개 장터 중에서 한 군데 고르셔서 투표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봉포 해변까지 나갔고요. 이제 카메라가 저한테 왔습니다. 왔군요. 우리 담당 PD가 저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요? 한 번 더 해주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린 마켓, 플리마켓, 봉포 해변, 고성 봉포 해변에서 열린 플리마켓이었습니다. 네. 좋은 행사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주시면 안 됩니다. 명예에 살고 죽는 노기한 리포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 잘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소식. 요즘 각 지역마다 기존의 그 도시 모습들 잘 유지하면서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두 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공동화 현상. 텅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을 이제 재생한다는 거죠. 뭐 근대 시설을 활용을 하거나 그 공간을 어떤 문화예술 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쓰는 거죠.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상당히 근엄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원주에서는요. 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에요? 아니 좀 더 올라야 되나?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초토마토가 되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한번 놀러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7일 장터라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터가 아니고요. 무조건 숫자 7이 포함되어 있는 날만 열리는 장터라고 해요. 오늘 놓치면은요 또 열흘을 기다렸다가 다시 놀러 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뭔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만 느껴졌다고요? 노 무조건 즐기기만 하면 된대요. 자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놀러 가시죠. 자 다시 내려가. 여기 더 열흘마다 열리는 장터인 만큼 시작을 아주 흥겹게 알리는데요. 이번 장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강원가명에서의 시작으로 원주 시내 전체가 들썩들썩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이틀만에 장마당을 펼쳤습니다. 하마비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왜 하마비 프로젝트예요? 제 뒤쪽으로 아마 가명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가 다 가명터예요. 저렇게 지금은 조그맣지만 옛날에는 가명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농협 근처가 객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객사 안에는 임금님 영정이 있고 그러면 임금님보다 낮은 사람들은 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차 없는 도로는 아마 말 타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차 없는 도로가 된 게 어떤 인연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술로 판을 벌이는 곳을 차 없이 가는 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마비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사실 옛날에도 이곳이 걸어 다녔던 거리였는데 지금도 차 없는 거리라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데 지금은 이렇게 재미있는 축제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축제 좀 어떤 거를 즐겨볼 수가 있을지 또 볼 수가 있을지 제가 어떤 걸 좀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그 미술 계통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작품을 선보이고 또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죠. 29명의 작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원주에 이렇게 수공예로 하시는 분들이 17분이 또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작가의 작품까지 관람도 하시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셔서 관람하셔도 좋고 그런데 아이들이 재미없다 그럴 때는 가명에서 도서관도 열리고 또 그림책 강좌도 있고 하니까 다채롭게 가족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주요 기간에 세워졌던 하마비.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가라라는 의미를 내포한 비석인데요. 그 유래를 바탕으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에서 문화행사를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예술문화를 풍성하게 즐기고 더불어 이곳 원도심의 활기 또한 다시 되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일까요? 그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의 거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문화의 거리 상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3, 14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의 거리인지 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또 많은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인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화의 거리 만들고 난 다음에 도리어 장사도 잘 안 된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고민에서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지역의 예술작가들의 공예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마비 예술장터는 시민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의 장을,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시장의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이 주민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고 또 주민분들에 의한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풀어왔어요. 예를 들면 내 가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 거리를 막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의 제약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은 그 골목에서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볼까. 그래서 교통통제요원을 둬서 차를 교행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가게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파라솔을 들여서 가게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본다든지 어쨌든 누구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게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가는 발걸음.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 행사의 의미이자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말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의 의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든지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 정책 사업이다 보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서 계속 살아가는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야 정책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과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든 수공예품들. 이들이 소중한 손길과 참여가 바로 구도심의 숨결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재생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좀 만들어 보고자 해가지고 아트 프리마켓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아트 프리마켓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주민분들께서 직접 계획하신 건데요. 이 문화의 거리에 이름만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상주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이 같이 시장 활성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분들이랑 예술 작가분들이 함께 프리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주 하면은 정말 이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이 문화를 뽐내주시니까 더욱더 빛이 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여러 차례가 좀 남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기획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항마비 프로젝트 중에 오늘 열리고 있는 이런 7일 장터는 총 오늘로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총 9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항마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DJ가 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과 신문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어울리며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지역이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 사는 곳에는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북적이는 맛이 있어야, 정말 이 살아가는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 아닐까요? 역사와 문화가 곧 삶이 되는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프로젝트 하마비.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재발견해서 이를 다시 함께라는 공동체 속에서 꽃피워내고 있는데요. 희망과 건강한 도시를 위한 노력, 이 꿈의 도시를 위한 행복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사가 담긴 우리 지역의 한 거리에서 지역민들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 참 보기 좋아 보였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새롭게 조화롭게 펼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을 어떻게 또 재배치할 것인지, 네, 그게 바로 이 도시 재생의 의미이자 우리가 도시 공동체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양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자, 홍인숙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봉포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청춘의 삶도 생생하게 살 수 있도록 청춘의 마당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봉포 시장을, 봉포 플리마켓을 한 표를 던지는 걸까요? 던져주신 건데 아마 노기한 MC의 그 적극적인 호소로 인해서 이렇게 사연이 도착한 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다음 사연은 또 있네요. 원유수님. 자, 원유수님께서. 네, 도시재생 프로젝트 원주를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하마비 예술장터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도내 장터는요, 하마비 예술장터에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노기한 리포터의 이 봉포 해변 청춘 상상 마당도 잊지 말고 계속 투표해주세요.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강원 365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도내 장터 세 가지를, 세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장터 한 군데를 골라서 투표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폭발적으로 문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는 여러분들 사연 잘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은 지금 오늘 경남 한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양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전복 설렁탕과 삼계탕을 비롯해서 이열치열 아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귀한 보양식 맛보러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7개, 그다음에 오리 1마리 반 1마리. 뽀얀 빛깔 뽐내는 국물의 정체는 26시간을 오려낸 정성이 가득한 설렁탕입니다. 와, 최고다, 최고. 국물이 끝내줘요. 다시 찾아온 여름. 함양에서 치열하게 끓인 설렁탕으로 푹푹 찌는 더위를 맛있게 넘겨봅니다.
옛날부터 뼈대 있는 고장인 함양의 6월은 상림의 녹음으로 든든한데요. 숲속 그늘과 또 다른 시원함을 가진 음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나갈 밑반찬 준비 중입니다. 깍두기, 김치, 마늘 무친 거요. 그리고 오이찜하고 지금 고추 무름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5가지 점심 반찬 나가요. 고추무름, 보통 꽈리고추로 해먹는 여름 반찬인데요.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쪄내면 되거든요. 쪄내갖고 양념해서 무치면 돼요. 요 찜통에 넣고요. 이제 불에 올릴 거예요. 시간을 잘못 맞추면 이게 너무 많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아서 7분으로 찌면 거의 무름이 맛있게 쪄져요. 찌는 동안 소스 준비를 합니다. 마늘 좀 들어가고요.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사실 음식을 할 줄 몰랐는데 한 30년 가까이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고 그러나요? 그녀의 손길 몇 번에 뚝딱 완성된 반찬. 밥 생각이 절로 납니다. 우리 집의 메인은 저쪽에 계십니다. 밑반찬으론 예상 못할 메인 메뉴 설렁탕입니다. 사골과 소의 잡뼈 부분을 다 해서 소 한 마리분의 뼈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더 넣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우족을 같이 넣습니다. 우족. 설렁탕은 이틀에 한 번 가마솥에서 26시간 끓이는데요. 오늘은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뼈만 꼬은다 해서 기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차가운 데 들어야 기름이 굳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그대는 밑에는 완전한 설렁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액만 남습니다. 역할 분담 확실한 부부 둘이 운영하는 설렁탕집. 제일 바쁜 건 역시 점심시간인데요. 두 사람이 얼마나 손발 척척 맞는지 볼까요?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설렁탕 3개요. 네. 7개, 그 다음에 오리 1마리 반 1마리. 그렇게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이 사장님 두 분이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일을 처리하는가 모르겠어요.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아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두 사람의 호흡. 비법이 있을까요? 둘이 하니까 빈 곳을 자꾸 채워주다 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요. 또 그래요. 성격상 그게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또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신기하게요. 악하면 어할 정도로 정말로 잘 맞아. 설렁탕은 손님 취향에 잘 맞췄는데요. 종류가 무려 4가지나 됩니다. 먼저 기본 설렁탕부터. 취향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만두를 찾으시고 연시 드신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가 전복을 많이 찾고 남성분들은 뭐 막걸리 한 잔 생각해서 고기 많은 걸 많이 찾습니다. 진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지는 설렁탕. 이거 한 그릇 꼭 드시면 여름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먹어봐. 국수도 좋아하지, 진우. 국물이 끝내줘요. 설렁탕의 핵심은 국물. 아무리 뜨거워도 들고 마시게 되는데요. 최고다, 최고. 그런데 설렁탕 각자 즐기는 법 하나씩은 있죠. 저는 소금 간 살짝 해서 대파 잔뜩 넣고 먹는데요. 그래, 소면부터 먼저 깔끔하게 드시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 식성과 밥의 양에 맞게 말아서 드시면 아마 밑반찬도 충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깍두기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거기다 깍두기 국물 좀 첨가하고 해가지고 먹으면 국물이 좀 들큰하니 좀 맛있어요. 맛이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요. 든든한 보약 한 그릇 먹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계탕 2개요. 여름에는 설렁탕도 나가지만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5월 초부터 말고까지만 삼계탕을 하고 있어요. 한여름엔 설렁탕도 이기는 삼계탕이 인기. 사장님 손맛 더하기 육수가 비법입니다. 삼계탕은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 안에 대추 넣고요. 마늘도 좀 많이 넣고
인삼도 거의 넣고 그래갖고 다 끼워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재료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삶는 거예요. 둘이 하기에 메뉴 하나 넣는 것도 큰일인데요. 설렁탕집을 하다 보니까 사골 육수를 넣어가지고 삼계탕을 한번 삶아보니까 제가 먹어보니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주 오지만 어른들 모시고 오니까 어른들이 가져갖고 다른 데 다 먹어봐도 이것같이 맛있는 데 없다. 사골 더하기 삼계탕. 한 그릇으로 두 가지를 맛보는 셈인데요. 한 그릇 잡수면 막 2주는 거뜬합니다. 2주. 직접 사고를 꼬아가지고 이 집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맛이 있어요. 고깃길만 걸으세요. 설렁탕 삼계탕에 오리고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땡초도 올리고 그 상림을 또 돌면서 여기 와서 또 점심을 맛있게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이 금상첨화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들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제가 괜히 기운도 나고 음식 장사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맛없으면 손님도 맛없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싫은 건 손님한테 내기 싫다는 거 그런 기본관념을 저는 가지고서 음식 장사를 하니까요. 손님들도 믿어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돼서 와주시면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보답을 하겠습니다. 꼬박 하루를 끓여내는 설렁탕과 안해하지 하면서도 매년 하고야 마는 진한 삼계탕. 부부의 자부심 한 그릇으로 이번 여름 시원하게 준비하세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떠나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맞습니다. 양구를 다녀오신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작은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냐면요. 양구 국토 정중앙에서 열린 시장이거든요. 지금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양구 국토 정중앙에서 특별한 장이 열렸습니다. 오리고장 농산물도 사고 유익한 정보도 배우고 농촌과 도시가 소통하는 건강한 장터,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양구 입장을 소개합니다. 국토 정중앙 천문대가 위치한 양구군 남면 도촌리. 주변에 불빛 하나 없어 별 보기 좋은 이곳에 오늘은 오전부터 시끌벅적 활기가 넘칩니다. 천문대 옆에 위치한 한 카페 앞 광장에 장이 들어선 건데요. 5일장도 10일장도 아닌 일명 양구 입장. 우리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조그맣게 어떻게 변화나가는 어떤 그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 공동체 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양구의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열리는 양구 입장.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딸기잼하고 그다음에 딸기 모종하고 파프리카 손질하면서 나오는 파프리카 잎 같은 거 갖고 나왔거든요. 저 잎은 생소하신데 그거는 시금치처럼 데쳐서 양념 기름하고 소금 넣고 무쳐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고추 잎보다는 부드럽고 해서 다들 생소하신데 한번 드시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답하신 비결이 뭐예요? 비결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씨가 이쁘셔서 빨리 판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농수산물 바로 살 수도 있고 직접 이렇게 가공하신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되게 아까 시식도 해보시던데 네. 어떻든가요, 양구 농산물? 딸기잼 정말 맛있던데 주머니가 열릴 수밖에 없는 맛이었어요. 아까 파프리카 김밥도 먹었는데 양구가 파프리카랑 아스파라거스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제 겨우 두 번째 열린 장인데 벌써부터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장의 규모나 상품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와 정성을 구매하는 훈훈한 분위기인데요. 이런 양구 입장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바로 이 카페의 두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농촌 일선 돕기로 사과 농원에 갔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사과가 이렇게 야간치고 농사짓기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양심껏 최소한의 약을 치고 농사짓는 분이라 사과를 1000짝을 따면 300짝의 파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도 사과 농사를 계속 견지하는 게 참 많은 그런 유혹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매번 이달의 농산물을 선정해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양구 입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끈한 상품도 있지만 파지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파지라니 너무 아깝다. 그럴 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판매합니다. 고당도 양구 사과. 얼마나 달콤한지 맛 좀 보실라우. 일단은 사과는 사과 원물로 일단 드시면 가장 좋고요. 저희가 사과 주스라든가 사과즙, 사과청잼, 또 사과 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 보는 동안 애들은 심심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양구 입장에선 이렇게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랑 바람 쐬러 나오기에 안성맞춤이네요. 예, 가깝고 또 이렇게 깨끗한 농산물 보고 아이들도 재밌어해서 지난달에 오고 또 왔어요. 예. 그냥 단순히 장 보는 것보다 와가지고 같이 뛰어놀고 저 위에도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놀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3-4시간 놀아도 안 질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라? 장터에 동화책도 있네요. 책도 판매하는 건가 했더니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어주기 코너였군요. 연기대상감 사서 선생님의 실감나는 구연 동화에 칭얼거림도 있고 다들 시선 고정. 장이라는 일반적인 장이라는 하드에 문화, 소통, 또 나눔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더딥해졌다고. 그냥 사고팔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여기는 문화 콘텐츠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예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굿즈, 이달의 농산물이 그려진 예쁜 도자기도 있네요. 그림하면 또 양구죠. 박수근 화백의 고장인 만큼 그림 그리기 코너는 필수. 이렇게 다양한 부스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엄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양구 입장 특별 강좌입니다. 천연 재료로 만드는 양구 파프리카 비누,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 양구 파프리카 고추장 만들기, 특별히 초빙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눈앞에서 직접 시연해주며 노하우를 전수해줍니다. 장터가 각종 농산품뿐만 아니라 지식도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이 그러니까 입장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거 포스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포스터 보고 체험이 있길래 바로 신청해봤어요. 생각보다 파프리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채로운 거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날을 맞아 카페도 쉴 틈 없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쏟아지는 주문 속에 커피는 안 보이네요.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나가고 있는 인기 메뉴는 바로 양구 파지 사과로 만든 콤부차. 이야,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고 싶구만. 그나저나 콤부차가 뭔가요? 요 최근에 무슨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이 운동하고 나오는데 손에 뭐 들고 있나 파파라치한테 찍혔는데 그게 뭐 콤부차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콤부차가 무슨 차로 오해하시는데 고유 명사고요. 아무튼 콤부차는 지금 새롭게 새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천연 발효 음료고 아이들한테 콜라 사이다 안 먹이고 이제 육식 위주의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착한 음료예요. 3년 전 함께 양구에 귀촌한 뒤 파지 사과의 활용 방법을 연구했던 두 사장님. 두 사람은 천연 발효 음료인 콤부차와 사이더에 주목했습니다. 콤부차에다가 사과를 넣고 양구 사과 콤부차를 저희가 개발했고 그동안 그리고 이제 술을 아직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가 안 된 상태라
사과 식초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만들게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농부를 뭐 돕자고 이런 일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내 농부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양구의 파지 사과를 활용한 천연 탄산음료 콤부차.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콤부차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방안으로 이만한 메뉴가 없었습니다. 음료 외에도 대부분의 메뉴에 양구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두 사장님. 사장님들의 농촌 사랑에 양구사과 향토사업단도 손을 잡았는데요. 오늘 입장 행사를 준비하시는 카페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공대 MOU를 체결을 해서 발효 식초라든가 콤부차, 시드로 이런 발효 음료들을 파지나 흥과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맛만 보고 끝나면 양구 입장이 아니죠. 농산물은 물론 노하우도 함께 나누는 장터답게 이번엔 사장님이 직접 콤부차 만들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년간 공부하고 해외 답사도 다녀오며 축적한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권무령아 사장님. 덕분에 콤부차가 생소한 사람들도 흥미가 솟구칩니다. 먹거리에 정답이란 없는 법. 직접 시식을 해보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 각자의 스타일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이 자리의 목적. 와, 이렇게 발효균을 직접 키우는 거군요. 근데 오늘 하루 배워서 따라하기엔 너무 어렵다. 미네랄 워터에 적정한 분량의 설탕을 넣고 그다음에 홍차를 1리터를 다 끓여서 홍차를 우려서 식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시연해주는 사장님. 이게 바로 사장님이 직접 키운 콤부차 발효균이군요. 아니요. 이 카페 다니면서 맛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그럼 들고 계시는 건 뭔가요? 이거 스코비로 만들어진 콤부차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한마디로 재앙 얘기죠. 양구에 있는 많은 사과 농가들이 그 농가의 이름을 단 사이더가 만들어질 수 있게 저희가 지금까지의 경험도 나누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워낙 농가가 일손도 없고 바빠서 엄두 못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느릿느릿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 아마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운 파지 농산물을 살리고픈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양구 입장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주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잇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 양구 입장에 장 보러 오세요. 네, 춘천 입장 잘 만나고 왔고요. 자, 오늘 베스트 장 결과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 자, 발표합니다. 우리죠. 베스트 장터. 맞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노기한 MC가 열심히 이렇게 지지 호소 발언 해주셨는데 춘천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뭐가요? 이거 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짱구는 목말렸님. 예. 삼겹살 꼬치 먹으러 봉표 앨범 가야겠어요. 저녁 시간에 식욕 자극하네요.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럼 아까 맛있게 드신 거 너무 맛있었고요. 자, 두 번째 사연 도착했죠. 허원영님. 봉포해변 꼭 가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기한 MC 저 지지 호소가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여름 안예진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고성 봉포해변 TV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바닷가도 너무 예쁘고 작은 해변 플리마켓도 예쁘고 즐거워 보여. 고맙습니다. 봉포해변 칭찬 일색입니다. 마지막 사연이죠. 류강호님. 단풍이 아빠입니다. 강원도 도민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모두 다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기한 리포터 오늘 1등을 하셨는데 기분 좋게 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